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폭등락 증시 대응 전략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엄청난 폭등락장을 여러분은 과연 몇 번 보셨습니까? 아마 베테랑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이런 장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수 6천 자체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는 정말 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우선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무섭게 움직입니다. 지난 2월 초에도 뭐 한 4, 5% 정도의 등락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가죠. 코스피가 하루에 뭐 12% 폭락을 하고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12%, 코스닥은 뭐 14% 빠졌나요, 그때? 하루에. 이건 뭐 급등주도 아니고 지수 자체가 10%씩 움직인다는 건 예전 우리 그 9.11 테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지금.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거 3월만 들어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데, 여기 그 3월 들어서 서킷 브레이크 2번, 그 다음에 양시장 사이드카, 코스닥 사이드카, 그 다음에 코스피 사이드카.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거의 뭐 3월 들어서는 우리가 1년에 뭐 평상시의 장이면은 1년에 진짜 한두 번 보기도 힘든 현상인데 3월 들어서는 수시로 나옵니다. 거의 막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 자체를 제한해버립니다. 5분간 묶어버리죠. 근데 이것보다도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8% 이상 폭락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동시효과 들어가죠. 8%에서 다 중단시키고 나서 15% 가서 또 15%까지 간다. 또 중단이에요. 그 20%또 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어쨌든 3월 들어서 선물 그 프로그램 매매 그 제한 조치만 해도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 그 매매를 아예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크만 2번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폭등락의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가 급등한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AI 불확실성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란 전쟁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강한 수급 충돌이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지수를 보면 작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박살낼 때, 그때 당시가 최저점이 작년 4월에 2284포인트였거든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6347포인트를 때렸어요. 이게 몇 배입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시장이 없어요. 우리가 1등입니다. 그 전 지수를 보면 2022년, 3년, 4년을 보면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형편없었거든요. 이번에 여러 전체 모멘텀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이다 등등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게 영향이 컸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반면에 산이 낮으면 골도 낮고, 산이 낮으면 골도 낮은 겁니다. 자, 이거는 진리에 가까운 증시 격언이죠. 자, 두 번째로는 AI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런 게 여러 가지 AI 버블 얘기가 많은데, 하이프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친구들이 돈을 무한대로 때려놓고 있죠. 무한대는 아니지만 엄청난 돈을 때려놓고 있죠. 근데 수익은 지금 당장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누군가는 승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패자는 돈만 때려놓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AI 투자 버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업황이 안 되면 대출을 내준 은행도 안 좋고,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못할 거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안 좋죠. AI 칩이 안 팔리면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나 이런 걸 제조하는 HBM 제조사도 안 좋겠죠. 요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면서 좀 안 좋은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급락 나왔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다 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엔비디아까지 넘어온다면 나머지에도 넘어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가져오는데 뭐 단기전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건 장기전으로 가는 분위기다. 그런 얘기가 많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유가입니다, 유가. 특히 아시아 시장,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들, 대한민국, 일본, 대만 다 박살 나는 거죠. 지금 WTI 가격이, 선물 가격이 뭐 100불을 다 넘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브렌트고 뭐고 다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은 축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위험 자산 같은 경우가 회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 빠지니까. 그러니까 물 빠지고 나면 누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 회피 현상. 자, 이게 우리 증시를 망가뜨릴 것이다. AI 같은 경우 다 피하겠죠? 그렇죠. 고밸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자,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수급 빅뱅이 나오고 있죠. 고객예탁금만 해도 2020년 통합개미 운동이 나오기 전만 해도 우리 고객예탁금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이 20조밖에 안 됐어요. 30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까지 해서 우리가 사상 최초로 3,300, 3,000 지수를 갔을 때가 약 77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고객예탁금은 얼마까지 올라와 있느냐? 130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고객예탁금.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사면서 금융 투자의 수급으로 나타나는 이 수급이 시장을 땡기고 있죠. 자, 고객예탁금, 금융 투자가 땡기고 있고 외국인은 엄청난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해도 올해 들어서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40조 이상을 팔았다. 예전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1년 동안 40조를 팔아도 박살입니다. 근데 그게 2달 만에 40조 이상을 급하게 팔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급 대결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팔 때 폭락.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개인 투자자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또 급등,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원인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건 뭐 이란 중동 전쟁이든 다른 국지전이든 아니면은 지금 뭐 한창 5년 차가 넘어간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전쟁의 어떤 그 리스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영향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 뭐 급락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전쟁의 영향은 단기에 거쳤다. 그렇죠. 단기라는 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장기는 아니고 중단기라고 할까요? 아주 빠르면 몇 주, 조금 늦으면 몇 달이면은 보통 전쟁이 발발해서 빠졌던 주가는 다 회복이 돼요. 이건 뭐 정설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중요한 건 이거죠. 2번. 글로벌 증시 전체의 덩치를 키운 건 누가 뭐래도 AI였습니다. AI 자체는 버블이 아닙니다. 근데 AI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수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그렇게 많이 올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증시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증시의 시총 40%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걔들이 그 지수를 거의 한 4,000부터는 아마 걔들이 다 올렸을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우리 지수는 여전히 4,000 아래일 겁니다. 그럼 걔들이 왜 올랐습니까? 원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크리컬이죠. 사이클을 타요. 경기에 따라서 조 단위로 돈을 벌다가 경기에 따라서 조 단위로 적자도 보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왜 그런 실적이 올라오죠? AI 때문이죠. AI가 없었더라면 D램과 AI 관련 뭐 HBM도 물론이고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AI의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미국 쪽에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씩 맛이 가는데 기조적으로 맛이 간다.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나 SK가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장기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AI 불확실성이다. 저게 살아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란 전쟁만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게 금리 인상과 연결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죠. 금리 인상은 AI 관련주를 박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와 AI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죠. 지금 뭐 장이 움직일 때 뭐 3, 4%도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변동성이 하루에 5에서 10%씩 움직여요. 평소에 거의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움직입니다. 해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뇌동매매를 자제해야 된다. 이걸 따라다니면서 매매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 막 갭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따라다닐 수 자체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여기 출발해서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 여기 있거든요.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따라다니면은 계좌가 다 박살난다. 그리고 가만히 있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펀더멘탈은 점검을 해야 돼요. 급락 나오고 나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있고 제자리 못 가고 못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복원력이 약한 종목은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복원력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대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AI 불확실성의 징조가 보이면은 그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증시 폭등락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 나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